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부에도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짤막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부의 시스템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에도 시스템이 존재한다. 부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를 빨리 축적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개인적인 시스템화를 만들어 봐야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벌어오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시스템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기본적으로 듣고 살고 있고, 무언가 성공에 관련된 서적이나 미디어나 아니면 에세이를 보더라도 계속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도, 과연 우리가 부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고, 나의 마인드는 어떤 걸 갖고 부를 접근해야 내가 올바른 인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다뤄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보통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죠. 그 이유는 학원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체계적이다라는 말이죠. 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독학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1년 안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들을 겁니다. 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 빨리 도달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거는 많은 부자들이 이미 검증이 됐고 부자들의 검증이 되었고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방법을 부정하지는 말고 빨리 도달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있으니 이거만큼은 조금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좀 내보자.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뒤처져 있는 이 부의 세계에서 사실 증여를 받거나 부모에게 뭐 큰 거 하나 물려받지 않는 한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늘 마음속에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빨리 뒤처져 있는 세월을 빠른 길로 선택해서 아까 같은 학원 같은 그런 걸 선택해서 빨리 빨리 쌓는 방법을 습득하고 배워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보더라도 내가 따라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쩌면 다 던져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진 않기 때문에 무엇부터 따라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보통은 선택을 하고 있죠. 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금, 투자, 근로소득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부가 형성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부를 쌓을 수도 있고 부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태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소비 중심 방식. 이거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방식일 겁니다. 소비 중심은 욜로족이에요. 현재 만족하면서 계속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죠. 현재 만족을 하면서 월급을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1,000만 원 다 쓰는데 저금이 없다라면 절대 이거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극명하게 갈려있다. 아무리 내가 한 달에 1억씩, 그냥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내가 1억을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억을 번다면 내가 1,000만 원만 쓰고 9천만 원을 저금해야 부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만큼 소비 중심은 매우 부를 쌓는데 방해가 되는 방식이다. 돈을 대할 때 절대 소비가 먼저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것은 조금 고치고 바꿔야 되는 관점이다, 태도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는 요 일반적 태도 방식, 아까 말한 일반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은퇴해서 그냥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월급쟁이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월급쟁이가 나쁘다, 근로소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부를 축적하기 좀 원하고 내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싶고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면 절대 이런 근로소득, 은퇴할 때까지 회사를 다녀서 부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축, 연금, 장기투자 다 좋습니다. 재산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시드머니 통해서 내가 나만의 시스템화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재테크 방식이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성공을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보편적인 재테크 방식이 남들 하는 게 부를 축적하는데 꼭 지름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다고 나의 시스템화를 게을리하거나 시스템화를 안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부의 시스템을 이제 선택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부의 시스템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즉, 돈을 빠르게, 쌓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부를 쌓아야 되고, 전통적인 아까 같은 투자나 근로소득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려면 이 부의 시스템화를 선택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업도 좋고 창업도 좋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돈이 자동으로 벌리게 만드는 게 당연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의 오늘 주제도 시스템화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화는 뭐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시스템화가 뭐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매출이라는 거는 내가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든 매출은 뭐죠? 벌어들이는 돈이죠.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벌어들이는 돈이 내가 자영업 A라는 가게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료값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을 좀 더 고용하면 알바비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내가 가져가는 돈도 있을 거고 또 뭐 관리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더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있지만 내가 더 이제 매출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돈도 더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스템화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프랜차이즈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커피숍을 A라는 거 하나를 했을 때는 1,000만 원 뿐이 못 벌고 오히려 매출이 낮아지면 이제 이것저것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기다 보면 매출이 낮아지면 내가 가져가는 돈도 적어질 수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면 매출이 작아져도 가져가는 돈이 일정하거나 많을 수가 있다. 왜냐? 프랜차이즈는 예를 들어서 제가 15개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던 게 다음 달에 900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매출이 작아졌지만 사실 5개의 지점이 있으면 900만 원씩 5개를 하면 4,5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빠져나가는 돈도 이 비율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어느 지점은 당연히 더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을 거고 어느 지점은 조금 덜 빠져나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원리금도 보증금도 다를 것이고 사무실에 하면 원리금도 좀 빠져나간 원리금도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지점마다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는 알바비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매출도 항상 다 똑같이 900만 원씩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매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쑥날쑥한 이 하나 할 때보다는 5개를 한다면 이 부분이 결국 상쇄가 되기 때문에 해지 자산처럼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계약해서 가맹점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프랜차이즈의 주인으로서 A라는 가게 하나만 할 때랑 그리고 A부터 B, C, D, E 5개라는 매장을 총 한꺼번에 5개를 운영할 때랑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빠지는 만큼 어느 지점에서는 해치처럼 채워줄 수가 있다. 그리고 매출이라는 게 줄어들어도 나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화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돈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버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스템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꼭 명심해놨다가 사업이나 창업할 때도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자고요. 부를 대하는 태도가 다양해진 이유는 옛날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생산하고 찍어내고 공업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냥 와이셔츠 입고 회사만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곰돌이만 돼도 충분히 먹고 살고 한 가정에 다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월급을 모아서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이것만 하려고 했던 거죠. 공업화만. 지금은 하진 뭐죠? AI가 뭐 이제 AI 로봇이 있고 AI가 모든 걸 찾아주고 대신해주죠. 그리고 뭐 반도체 시대다 뭐다 하면서 고속 성장을 해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기계가 대신해버리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좋게 말하면은 시대가 좀 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도태하고 뒤처진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됐다. 이때는 뒤처지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이 공업화 시대는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공정만 취직해도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높아질 만큼의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업화는 둘째치고 회사 다녀도 힘든 시대죠. 그냥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다 하면 도태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매서운 사회가 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태도 방식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까 말한 일반적인 태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일반적인 게 가장 빠르다. 이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위안을 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위안을 삼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시스템을 개척하려고 안 해요. 시스템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다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그 시스템에 맞춰져서 그 틀에 맞춰져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외치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로소득 일반적인 태도 방식은 무엇이 문제냐면 시간과 돈을 맞바꾼 거예요. 월급쟁이는. 네. 시간이 없으면 돈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그만큼의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화는 그렇지 않은 건데도 말이죠. 소득의 한계라는 게 있죠. 월급을 1억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 1000씩, 2000씩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물론 능력이 좋고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아니면은 뭐 전문직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 액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들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데는 결국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금이랑 생활비랑 이런 걸 다 떼버리면 결국 돈이라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간도 제한적인데 우리는 시간이 영원한 줄 안다. 왜냐? 그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매우 큰 착각이다, 문제점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가 않고 세금과 생활비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경제 위기, 기업 구조 조정, 건강 등의 문제로 위험 요소가 있죠. 내가 갑자기 아프면 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시스템화는 돈이 굴러오죠. 네. 말은 쉽지라고 하는데 저는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구축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지. 구축을 한번 하면 이런 문제 요소들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 위기는 누구나 자영업자든 사업자든 다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자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위기를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근로소득자일 것 같지만 오히려 사장의 입장이 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사장님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현금 흐름이 다르죠. 캐시플로우가 서로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중소기업이더라도 근로소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위기가 왔을 때랑 그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불확실한 미래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남들보다 빠른 부를 추적할 수 있는 선택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시스템은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다 줍니다. 내가 없이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 그게 정말 시스템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온라인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부동산 투자. 당연히 구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면서도 가맹점의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점의 주인, 즉 생산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로만 살아가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공하는 자, 생산자가 되어야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앱 개발자, 온라인몰, 쇼핑몰 다 좋아요. 바이어가 되자라는 거죠. 옷을 갖다 팔더라도 내가 떼다 파는 업자 입장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나 혹은 내가 브랜드의 주인이거나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드를 수입해서 갖고 오더라도 내가 공식적인 이런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나만이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의 생산자가 되라라는 거죠. 커피 장사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가 아닌 나의 브랜드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자. 온라인몰을 하더라도 절대 뭐 하청을 받거나 소싱 받는 업체가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를 하자. 앱 개발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실력이 출중하다면 정말 매우 강력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업종이기도 하죠. 앱 개발자. 요즘은 앱 없이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만큼 앱이라는 거는 항상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들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절대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 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부자가 되는 방식도 공식이 있다. 시스템을 구축해라.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저는 이런 공통적인 말을 흘려듣지 말자. 그렇다면 부를 빠르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은 뭐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죠? 라고 한다면 저는 요 5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연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과연 수요성이 있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냐를 찾아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낮냐 높냐라는 거죠. 내가 쉽게 할 수 있냐,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면 남은 쉽게 할 수 있는지 진입장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의 핵심거리죠.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나 없이도 돌아가게 할 수 있냐, 잠자면서도 돌아가게 할 수도 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 그렇다면 국내에 팔 것이냐 전 세계에 팔 것이냐 매우 중요하죠. 단위가 달라질 거고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사업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냐,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다라는 말은 즉 이 사업들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업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접근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내가 무언가를 정하려고 하는데 고민된다면 요 5가지는 꼭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해봐라. 그렇다면 어쩌면 좀 빠르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월급쟁이와 사업가의 가장 큰 마인드 차이가 뭘까요? 월급쟁이는 머릿속에는 급여만 존재하죠. 이번 달 내가 월급을 400만원, 500만원을 받는데 아이, 학원비, 그리고 우리 생활비, 기타 관리비, 그리고 저축비, 보험비, 자동차, 할부금 등을 계속 생각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잡으니까 속도가 안 납니다. 부에 관해서 책을 한 번씩 봤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한 번씩은 읽어봤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업가는 수입의 곱생활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의 좀 핵심,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의 곱생활. 자, 월급쟁이는 계속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는 돈, 빠져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빠져나가는 돈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부가 축적이 안 된다.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사업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내가 버는 놈의 2배, 그리고 4배, 몇 배가 가느냐. 계속 나의 수익을, 나의 매출을 곱셈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랑 사업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셈이 다르다. 4칙 영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냐 아니면 곱하기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플러스와 곱셈의 좀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는 그래도 월급이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그리고 뭐 보너스를 100을 받았다 하면 400이라는 돈이 생기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지출 비용이라는 게 계속 빠져나가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 곱하기는 무언가에다가 2든 3이든 4든 곱했을 때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숫자를 아무리 곱해도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해도 숫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항상 나의 무언가를 하나씩을 만들어 놔야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죠. 3을 곱하고 1이라도 만들어 놔야 2를 곱했을 때 2가 되고 4를 곱했을 때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체가 되는 무언가의 핵심 주체가 없다면 우리는 0이라면 다른 숫자를 아무리 곱해도 이거는 0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업가가 돼서 뭐 곱셈을 해서 돈을 많이 불려댄다라기보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곱셈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입을, 그리고 수입을 대하는 태도와 수익을 대하는 태도를 좀 달리해야 된다. 우리가 수익을 단순히 내가 벌어들이고 남은 돈, 뭐 순수익, 아니면 내가 벌어들인 돈, 소득, 수입,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곱셈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수익을 이번에는 뭐 500만 원뿐이 못 벌었지만 다음 달 수입은 어떻게 1000만 원을 낼지를 생각을 해야 되라는 거지. 물론 그게 이제 사업이라는 주체성이라는 게 있겠지만, 근로소득으로는 이번 달에 500 벌었는데 다음 달에 1000 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뭐 이번 달에 500을 벌지만 1000을 벌 수는 없지만 다음 달에 1000을 벌 확률은 매우 근로소득보다 높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한번 계약이 되어 있으면 확률이 빵 프로죠. 계속 그 달을 다달이 받지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다른 관점으로 수익과 수입을 좀 대하자. 그래야 우리가 부를 좀 축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나만의 시스템을 그러면 구축하는데 뭐부터 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싶어요. 본업은 항상 지키고 갖고 있어라. 대신에 장사도 해보고 소소하게 부업을 해보라는 거죠. 네, 부업을 꼭 해보고 본업을 세분화해라.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영업만 하지 말고 마케팅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뭐 CS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CS는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하면 효율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인사 관련된 문제도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자기 회사에서 할 수 없다면 나름의 철칙과 방법을 갖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봐도 좀 더 나은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좀 이렇게 쌓여야 이 중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제일 높은 이 데이터 값을 갖고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는 데이터가 쌓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이가 먹도록 어떤 것을 세분화하고 어떤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야 될지, 시스템화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제자리 걸음하듯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자서전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나만의 장점, 나만의 부업거리, 나만의 세분화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